안녕하세요. 이상한님입니다. 이상덕님 1등 축하드리고요. 자, 사진 먼저 몇 장 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반갑습니다. 전기 자동차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전부 다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로. 전기를 충전하는 차가 1900년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스쿠터라고 해야 되나요? 뿐만 아니라 이거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멋있긴 멋있는데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유모차도 전동 유모차예요. 이 시대에는 교통법규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는 규격에 맞지 않는 다양한 어떤 전기 스쿠터,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름 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전부 다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차들입니다. 자, 이렇게 택시 공장인가 봐요. 택시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충전도 하고요. 생활 전반에 이제 전기차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기 유모차까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890년대 또는 1900년 초까지 전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 기술이 발전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당시에 핵발전소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있어 봐봐야 화력 발전 정도 되겠죠. 그런 화력 발전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 전반에 전기 기술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기술. 프리에너지죠. 프리에너지에 관해 가지고 자료를 좀 많이 모아오고 나름 연구도 좀 해봤었습니다. 과거 기술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제목이 하늘을 나는 배니까 안 보여드리면은 서운해하실 분들 계시니까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가로등 켜는 거예요. 도시를 조명이 환하게 밝혔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다 전구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발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무빙워크라고 해야 되나? 무빙워크. 예. 무빙워크도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이고님 반갑습니다. 평탄님. 인천 주당. 번쩍번쩍하죠? 햇빛에 비춰서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전기가 몰고 있네요. 전기가. 신기하니까 이걸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전선 줄구치 되는데 이게 안테나처럼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전선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위에는 전선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아우, 재밌겠어요. 저런 거 한 대 있으면은 남들 없는 거니까요. 참 재밌겠어요. 지금 위험하면서 좀 비효율적이긴 비효율적이에요. 심플하긴 심플한데. 자, 이 당시에 발명 붐이 일어가지고요.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자, 하늘 날죠? 분명히 배가 하늘 날죠? 자. 자, 보트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자, 보트가 날잖아요. 분명히. 배가 하늘을 납니다. 자, 이 당시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 보여드렸던 건 좀 영상이 몇 개가 섞여 있는 건데요. 1900년, 1909년, 1906년, 1890 몇 년, 이렇게 섞여 있고요. 전기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전압이 높은 거예요.
올라갈수록 땅에서 플러스 극이 올라가면서 높은 거예요. 땅은 마이너스 극이고요. 위로는 플러스 극이 되는 겁니다. 양이온, 땅 음이온, 뭐 그런 개념. 자, 이렇게 땅 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서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 위쪽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프리 에너지에 관해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100피트당 100볼트, 100피트에 100볼트 정도의 그 전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100피트, 200피트, 지금 390피트, 미터로 120m를 올라가는 거죠. 땅에 접지를 올라갔을 때 12kV의 플러스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탑을 세우게 되면은요, 그러면 플러스 극이 여기서 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탑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으면은 이쪽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장이 휘면서 여기서 압이 몰리게 되겠죠. 플러스 12kV가 여기서 압이 눌렸을 때에, 자, 이 선이 땅과 접지가 되어 있으면 땅은 마이너스예요. 땅은 마이너스고 이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디서 만나냐면은 바로 이 끝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끝에서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발전. 이해 가시죠?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이 걸리는 압은 더 크겠죠. 그러면은 더 큰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뾰족한 끝에서 전기가 모여가지고 전선을 타고 흐르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마이너스가 요 끝에서 여기에 눌려있는 플러스와 만나가지고 그게 전기가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이게 프리 에너지예요. 코로나 모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거를 직접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에다가 아까 그 6개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꼭대기 안테나를 갖다가 달았어요. 전선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달아가지고 드론을 띄웁니다. 위로. 땅에 접지가 되어 있죠. 위에서 접지가 되어 있는 마이너스와 또 대기 중에 있는 플러스가 만나는 거예요. 이 뾰족한 데서. 전기가 되어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거죠. 자, 이건 모터를 돌린 거지만 또 전기를 갖다가 또 모을 수도 있는 거죠. 한번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계속 전기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의 값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의 값은 초반 시설비밖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이 원리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구리선으로 해가지고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늘 위로 띄웠습니다. 높이 띄웠어요. 띄워놓고 그 선을 얘와 연결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죠. 이거는 뭐 가는 선을 가지고 뭐 심플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데요. 실질적인 구조물로서 만든다고 하면은 효율이 엄청나겠죠. 뭐 낮이건 밤이건 계속 전기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인 전기를 가지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테슬라의 기술이 뭐냐면은요, 이거를 발전시킨 거예요. 자,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모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테슬라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를 뭐 발명한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그런 전기 기술을 더 발전시킨 거죠. 더 편리하게. 자, 벽난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물, 현대식 건축물 말고요. 오래된 건축물들에 이제 벽난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벽난로가 뭐 하는 거죠? 거기다가 장작 때우는 거잖아요. 그쵸? 장작 때워가지고 집 안을 난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벽난로가요,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벽난로가 이것 역시 전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금속들이 진동을 하게끔 만들어요. 진동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뭐 원적외선 열 같은 그런 열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자, 이런 벽난로가 존재를 했던 거예요. 장작을 떼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벽난로 보면 다 장작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난로는 당연히 장작을 엮고 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작 떼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장작을 떼면 연기는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굴뚝이 있어야겠죠. 자, 앞에 뭐 이제 금속으로 된 뭐 장식물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뒤에도 금속 판이고요. 이건 이제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저기 벽난로 여기에 벽난로면은 여기 뭐 장작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왜 있을까? 여기도 앞에 뭐 난로 앞에 뭐가 있죠. 이렇게 뒤에는 다 뭐 쇠 장식들이고요. 자, 이 쇠 장식이 진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앞에 막 장식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이해가 안 가나요? 여기도 또 있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자, 이게 벽난로인데 나무를 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요. 또 어떤 나무를 뗄 수 있는 공간 존재해도 꿀뚝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도 난로 장식이 있죠. 여기도 꿀뚝이 없잖아요. 위로. 난로는 난로인데 꿀뚝이 없다. 말이 안 돼. 그럼 연기가 이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난이 아니겠죠. 여기서 보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고가 굉장히 높아요. 옛날 건축물들이 다 고가 높거든요. 웅장하고 고가 높습니다. 까마득해요. 그런데 다 집에 살다 보니까 어떤 겨울에 뭐 난방도 잘 되고 하니까 추운 걸 모르는데요. 고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겨울에요. 고가 높은 공간을 난방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 기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면적을 다 데워야 되는 거거든요. 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난방하려면은 정말 머리에 지진 날 정도로 비용이 엄청납니다. 자, 이런 건축물들 막 돌로 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건축물들 난방하려고 하면은요, 끔찍한 거예요. 이거 장작 떼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자, 이게 뭐 방이 한두 개입니까? 방이 엄청나게 많겠죠. 자, 이런 막 궁궐 같은 이런 데에서 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다 그 개별 난방을 해야 되면 개별 다 날로 떼야 되겠네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건축물들 지었을까? 저 시베리아에도 이런 건축물들이 있고요. 그런 추운 지역에 돌로 된 그런 건축물들 바보가 아닌다며야 그렇게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방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벽난로가 얘가 스스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냥 다 전기가 들어간 거죠. 그 전기는 프리 에너지가 커버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앞에 왜 난로 앞에 이런 장식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진동해서 얘들도 열을 내는 거예요. 뒤에 있는 큰 금속 판도 열을 내지만 앞에 있는 얘들도 진동을 통해서 열을 또 내고 있는 거죠. 얘들이 열을 내는 거예요. 장작을 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에너지원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기 중에서 전기를 모으는 거죠. 자, 이런 개념. 여기서 새가 달구어지면서 여기서 뭐 새 죄질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원적외선이 나올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난로에다가 벽난로에다가 장작 떼울 수 없잖아요. 이게 꿀뚝이 없으니까. 건축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들 뾰족뾰족하게 만들어놨어요. 탑이 뾰족하고 높을수록 또 이제 제대로 된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높여 놓을수록 전기가 더 많이 모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건물들이 꿀뚝이 없어요. 뾰족한 탑들은 많죠. 자, 이렇게 뭐 가로등도 있고 오늘 이게 막 불을 밝히려면은요, 이 전기 뭐 핵발전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뭐 옛날 건축물들 전부 다 뭐 요즘 건축물보다 뭐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내구성 끝장나고요. 박람회입니다. 미국 1901년이네요. 1901년 박람회에서 그냥 뭐 조명에 그냥 온천지가 뭐 가로등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자, 이걸 갖다가 전기를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다 이거 뾰족뾰족한 것들 있죠? 괜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바로 대기 중에서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 자, 얘들이 다 전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이에서 여기서 이 전기를 모으면 얼마나 전기가 많이 모일까요? 전기가 생활에 유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야, 꿀뚝은 보이지 않고 뾰족뾰족한 탑밖에 없네요. 그래서 고대 건축물들이 다 뾰족뾰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래된 성당 있죠.
원래는 성당 용도가 아니었는데 성당으로 바꿔가지고 이 뾰족한 걸 갖다가 여기다가 다 십자가 걸어놔버려 애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그냥 교회 종탑에 십자가 서 있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다 이거 십자가로 다 바꿔버렸어요. 진실을 알 수 없게끔. 피뢰침 이렇게 무식하게 피뢰침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습니까, 최정원님? 피뢰침은요 이렇게 길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전기가요 제일 높은 데 가서 딱 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뢰침은 한 개나 두 개면 되는데 이거 뭐 다 뾰족하잖아 다. 여기도 그럼 피뢰침 한 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이나 이렇게 세워놔야 될까요?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피뢰침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번개가 치면은 그거를 전기로 환원시키는 거죠. 지금 번개 치면은 그냥 땅으로 해서 어스시켜가지고 그냥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번개 그다 딱 치면 땡큐죠 그냥. 땅에는 무한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강하게 때려주면은 땅에 많은 마이너스와 모여가지고 오히려 전기 충전이 더 많이 되겠죠. 이 높은 곳에 왜 이렇게 등을 달아놨을까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낮은 데 달면 되잖아요. 전기 여기서 널널하게 모이니까 여기 등도 이렇게 박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발전기예요. 이런 게 이해가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왜 이렇게 높게 세워놨을까? 괜히 세워놓는 건 없단 말이에요. 얘들이 무슨 한가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전기를 모으는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집들이 다 발전기가 장착이 된 거예요. 이거는 1919년. 자, 이런 건축물들 추우면 어떡해요? 여기 뭐 안에서 뭐 장작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작 때우면 안에 막 그름 다 날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난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대기에 있는 전기를 끌어가지고 벽난로 같은 걸 갖다가 가열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이 나는 거죠. 그런 열이 이 안에 난방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런 양식은요, 추운 지방, 뭐 러시아 쪽에도 많았고 더운 지방에도 많았고 온 세상에 이런 구조가 많았던 거예요. 많았는데 천주교가 역사 왜곡하면서 여기다가 딱 십자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 기능 없애버리고. 왜? 석유를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너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짜 에너지가 온 세상에 넘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편할 거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일루미나티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런 자유 에너지가 넘쳐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건물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기 애매한 건물들이 있으면은 거기다 십자가 딱 걸어가지고 놔두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지식인들 전쟁통에 죽어 나자빠지고 책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역사 왜곡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과 화합하는 이런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있었다. 자, 우리나라는 언제 전기가 들어왔을까요? 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30년 전에 미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궁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당시에 발전소가 이 궁 안에 있는 거예요. 발전소가 전기 발전소 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요. 여기가 전기 발전소랍니다. 여기서 전기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요? 자, 궁에도 전등이 있었어요. 전등. 이 궁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전기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여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막 나무 장작을 잔뜩 떼가지고 화력 발전?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에너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풀에너지가 궁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가짜로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을 섭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는 여기가 발전소가 있었고 이게 전기를 컨트롤했다는 증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 궁에서도 전기를 썼었다. 아무튼 일루미나티가 가리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로 가는 자동차도 있고요. 심지어 공기로만 가는 자동차도 있어요. 그런 모터를 개발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로 가는 그럼 공기만 가지고 모터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석유줄을 잡고 지금도 막 석유 뚱하니까 물가 막 치솟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우리들의 돈을 빼뜨려 가야 되는데 에너지 통제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에 지어졌던 그런 고대부터 있던 기술입니다. 이게 그런 기술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쓰는 건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십자가로 다 바꿔치게 하고 다 개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1910년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 전부터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요. 리모델링 작업이 온 세상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일어난 목적 중에도 하나고요. 그것이. 얘들이 전쟁 안 일으켜도 되는데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은 부셔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건물들, 미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멀쩡한 건물들을 갖다가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저 오래된 성당 같은 데 가보세요. 다 빼쪽빼쪽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다 십자가를 다 달아놔버렸어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것들이 전기를 모아가지고 인간들이 전기를 쓰기 편하게끔 만들어준 건데 각 건물들마다 발전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난방 걱정 없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막 전기차 보셨죠? 많은 끝도 없이 많은 전기차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각 건물이 발전소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다 일루미나티가 숨겨버렸으니까 사라진 기술이고요. 우리는 이제 기름 세대다 보니까는 오롯이 전기는 석유 떼거나 나무 떼거나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개념만 잡고 있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아니고 기술의 퇴보이고요. 일루미나티가 반복하는 일이 숨기는 겁니다. 우리한테 유익한 거는 모조리 다 숨겨버리고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TV를 통해가지고 막 또 홍보를 하는 거죠. 예, 공기차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물로 가는 차는 제가 전에도 물로 가는 차 방송 한번 한 적 있었죠. 그 물로 가는 차 만든 사람 의문사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미국 특허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 안보와 관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술은 묻어버렸고요. 그 개발한 사람은 의문의 독사를 당해버렸습니다.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1974년에. 오염 제로잖아요. 물로 가니까 매연도 없고 오염도 안 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고 이 개발한 사람은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공기로 가는 차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그 공기로 가는 자동차 그 삼성동에서 막 그 시연회도 하고 근데 이제 영세하니까 이제 펀딩 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펀딩 하다가 그 일이 잘못되어가지고 어떻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술도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버렸고 유아무아. 예, 물로 가는 차 또 바닷물도 폭발시켜가지고 또 스팀 돌려가지고 전기 만들고요. 자연을 응용해가지고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들은 말 그대로 일루미나티 입장에서 집권자들 입장에서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기술들은 모조리 전부 다 숨겨버리고 개발자들은 이슬과 함께 황천으로 보내버리고 그래야 땅 파면 나오는 석유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집집마다 발전기가 있다면은 석유값 어떻게 될까요? 집집마다 전기 자동차 있어가지고 무한 에너지로 자동차 충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워렌 한님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한 달 기름값 장난 아니죠. 더군다나 요즘 또 기름값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기술 개발하잖아요. 일루미나티 입장에서 자기들 컨트롤에 위협이 되겠다 싶으면은요, 그러면 빼뜨려 갑니다. 무조건.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싼 값에 특허를 갖다가 가져가가지고 덮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회의를 하고 말 안 들으면은 결국은 각종 법을 이용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사기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기꾼 만들어 버리고 뉴스로 사기였다라고 뉴스 퍼뜨리고 어디서 자살했다. 그럼 끝인 거예요. 건축물들이 다 발전기다 보니까 일루미나티 그건 뭘 하겠습니까? 건물 때려 부시기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건물 때려 부시기 작업 들어간 거 그것도 재미있는데 그것도 자료들 잔뜩 있거든요. 지금도 짓기 힘든 그런 정말 막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런 것들을 일루미나티가 가차없이 그냥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도 있었어요.
그럼 뭐부터 할까? 내일 보자. 아직 오늘 채팅 참여율이 지금 몇이야 지금? 319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채팅 참여율이 겨우 8, 이제 4에서 8 되고 있네. 성경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미 있던 것도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목줄 꿰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거기에 아주 큰 공로를 더해준 겁니다.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또 생산은 뭐 공장이든 어디든 간에 기업이든 간에 전부 다 원유 수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원유 수입하는데 돈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수입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다시 또 원유 수입하고 있고. 예, 중동 산유국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석유 나온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 예, 사우디가 막 부자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무슨 뭐 중동 오일머니를 벌어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좋아진 건 맞는데요. 그게 중동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마켓이 돈을 버는 겁니다. 마켓, 선물, 마켓을 잡고 있는 게 일루미나티잖아요. 마켓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석유들요. 대부분이 다 일루미나티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볼텍스, 프리에너지. 예, 프리에너지는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님 감사합니다. 예, 사우디 왕자만 부자죠. 사우디 왕자만 부자죠. 자, 베네수엘라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 그 석유가 세계 1위인가 2위인가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고요. 그런데 얼마나 거지처럼 삽니까? 석유가 자원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왜 거지 꼴을 못 면할까요? 일루미나티가 통제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 건들면은 무조건 죽어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에너지를 그 누구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갖다가요, 아예 그냥, 그것도 좌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퍼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거짓골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폐 가치 폭락시켜가지고. 끝으로 하늘을 나는 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 명임님 후원 감사합니다. 왜 건축물들이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해가 가죠.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무빙워크가요, 엄청 길어요. 끝이 없어요, 그냥. 그런 무빙워크 돌아가고 있었고요. 자, 하늘을 나는 배입니다, 이게. 보트가 하늘을 날아요. 이게 보트야, 헬리콥터야, 뭐야? 예, 전동 유모차도 있어요. 영화가 아니고요, 옛날 자료들입니다.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부분적으로 해서 쭉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합쳐가지고요. 채팅에 참여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